번째 발제, 한국의 스포츠 스케이프 재구성을 위한 제안. 유상건 상명대 스포츠 ICT 융합학과 교수님께서 첫 번째 발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유 교수님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상명대학교 스포츠 ICT 융합학과 유상건입니다. 수천 명의 네분들이 오셨고 마스크를 벗으니까 되게 어색합니다. 어색한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스포츠의 미래 그리고 또 새 정부의 과제와 관련해서 발표를 준비하라는 제안을 받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몇 가지 이제 개념적인 틀을 좀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분석의 어떤 키워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새 정부의 당선인이 제시했던 이제 정책 과제 그리고 한국의 스포츠 스케이트의 재구성을 위한 저의 개인적인 제안 그리고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그 사회를 보신 정기동 전 회장께서도 이제 스포츠 스케이프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스포츠 스케이프라는 단어들을 조합을 했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부터 출발을 하는 게 제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좀 적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스포츠 스케이프라는 아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두 번째 한 인도 출신의 이제 사회학자가 미국 사회에서 그리고 인도 사회에서 그야말로 이제 글로벌한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에 뭐 디아스포라 이런 이산의 문제들도 있는 거고 또 적응의 문제들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미디어 스케이프 또 테크노 스케이프 에스노 스케이프 이런 식으로 쭉 단어들을 만들어서 설명들을 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저 책에는 상당히 이제 스포츠에 대한 내용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지금부터 이제 한 20-30년 전에 나온 책이다 보니 이제 스포츠 스케이프로 만들지는 않았는데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몇몇 연구들에 보면 스포츠 스케이프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미디어 관련해서 이제 나오는 여러 현상들. 저거는 이제 제가 썼었던 용어고 또 한 여성 교수가 스키장에서 벌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분화들이 미디어 스케이프가 이제 남성 위주다 이런 내용들. 또 뭐 지리적인 뜻. 또 이 스테디움을 가지고 이런 공간적으로 경기장에 대한 접근성이 어떻고 또 이동성이 어떻고 이런 내용들로 해서 이제 스포츠 스케이프라는 단어를 쓴 기존의 연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제가 쓰고자 하는 뜻은 스포츠, 그렇지만 이제 스포츠라고 우리가 이제 학계에서 이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뭐 스포츠 매니지먼트, 스포츠 커뮤니케이션 주 스포츠라는 단어보다는 스포츠라는 단어를 이제 쓰고 있는데 스포츠와 랜드스케이프를 합쳐서 이거는 어떤 뭐 스포츠 풍경 또는 스포츠와 있는 전경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스포츠 스케이프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한국의 스포츠 스케이프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 이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이와 같은 단어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포츠 스케이프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가 이제 개념에 대해서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러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스포츠와 관련돼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풍경들, 이런 전경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 이제 드라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드라마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스포츠를 얘기할 때 이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각본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흥미롭고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감동이 배가 되는 이게 이제 스포츠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스포츠의 이 특성은 그야말로 스포츠를 스포츠답게 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스포츠에 몰입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드라마를 첫 번째 키워드로 생각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너무도 많은 찬란한 선수들의 업적이 있었죠. 뭐 김연아 선수라든가 또 뭐 최근에 안산 선수라든가 월드컵 4강 뭐 엄청나게 많은 드라마들이 있었고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열광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라는 키워드로 봤을 때 이 드라마를 만들어낸 주역이 누구냐? 그러면 저는 선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도자의 도움이 있었겠습니다만 저는 선수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니까 이 운동 선수들이 우리에게 줬었던 감동과 감동 이것들은 어떤 뭐 사회적인 자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공동체적인 의식 또 뭐 이런 느끼는 프라이드 외국에 느끼는 프라이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스포츠의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고 드라마 선수를 포함하는 그리고 저는 드라마를 가능케 했었던 교육 이것은 전문적인 선수들을 가르치는 영역에서 또 어떤 코치의 코칭 기법이라든가 이런 많은 것들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학교 체육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학교 체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체육이 모든 것들의 이제 출발점이고 시작이고 그 다음에 어려서 학교 학창 시절에 스포츠를 제대로 접해보지 않은 경우에는 결코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은 다음에 스포츠 활동을 하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출발점이 학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에게 드라마를 보여줬었던 선수들 그리고 체육 현장 또 이 전문 선수라고 치면 어떤 코칭 기법 이런 많은 것들이 다 어울리는 것을 저는 드라마라는 키워드에 놓고 그런데 이 드라마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불균형적인 완성 선수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줬었던 퍼포먼스 감동과 감동 이것들은 대단히 높지만 그 이외에 학교 체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뭐 실수 문제라든가 또 과연 우리의 학생들, 우리의 아들들이, 우리의 딸들이 얼마만큼 현장에서 체육을 즐길 수 있느냐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대단히 불균형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음에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요. 이거는 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발표한 자료, 그러니까 2021년에 나온 발표 하나를 봤습니다. 이게 하나 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듯이 참담하죠. 15,000개의 사업체 그리고 매출액 80조 그러나 종사자 10인 미만 사업체가 95.8%에 달하고 50인 이상은 단 726개라는 걸 봤을 때 이 인더스트리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참담합니다. 프로야구가 850만이 넘게 들어갔다고 합니다만 지금 이제 계속 또 내려가는 추세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한국의 스포츠 산업은 대단히 불행이고 특히 우리나라가 제조업 강국이라는 면들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스포츠 브랜드가 내세울 만한 스포츠 브랜드가 없잖아요. 나이키 위대한 스포츠 기업이죠. 그러나 나이키는 단 한 번도 자체적으로 제조를 해본 적이 없는 기업이잖아요. 한 육상 선수 출신의 대학생이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화를 주문 제작해서 오늘의 굿을 만들었는데 우리도 운동선수 출신의 많은 분들이 또 자신의 전문적인 경험 관련된 용품, 기구에 대한 지식 또 애착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눈에 브랜드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큰 이런 글로벌한 경기들을 모두 유치했던 종합대회를 모두 유치했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단히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산업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역량들은 대단히 무한의 가능성들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대단히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볼 필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은 뭐 허전히 많이
사람들마다 다르고 또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마다 용례가 많이 다릅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뭐 통치활동 또는 이 정부라고 보기도 하고 좀 넓게는 이제 시민사회와 이제 연관성들을 좀 가지고 바라보기도 하는데 이 거버넌스라는 것은 뭐 일종의 크게 보면 뭐 정치 행위가 될 수 있겠죠. 또 행정 행위도 될 수 있고 스포츠 거버넌스는 그럼 무엇이냐? 스포츠 거버넌스는 그 험즈라는 미국의 학자가 정의한 거에 따르면 스포츠 조직 내에서의 권력과 권위의 실행, 정책 결정을 포함한 조직의 미션, 멤버십, 규정 제정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조직의 권력과 통제, 정책 결정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만든 A라는 스포츠 조직이 있다면 누가 이 조직에 들어와서 같이 놀 수 있느냐 자격을 심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놀 때 우리의 기구는 뭐 예를 들어 공이라고 한다면 공의 사이즈는 얼마가 돼야 되고 탄성이 얼마나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하는 겁니다. 즉 뒤에 산업적인 의도가 대단히 많이 작동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죠. 그러면 이 스포츠 거버넌스는 물론 밑에 이제 세계 차원이라 했죠. 뭐 로컬, 또 이제 국가 단위, 또 이제 글로벌한 단위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일단 글로벌한 단위에서 본다면 한국에서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정책 결정에 관여하고 실제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파워, 어서리티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그러면 IOC 같은 경우 한때 우리가 이제 3명 있었습니다만 이 선수위원 유승민 선수위원하고 그리고 이제 대한체육회장 NOC 자격을 있으시잖아요. 뭐 글쎄요 한 나라에서 두 명의 위원이 배출이 됐다 그러면 나름대로 만족할 수 있는 숫자나 그러면 저는 한국의 경우는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영역을 더 넓혀서 많은 IOC의 그 종목들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이런 권력에 집중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느냐라고 봤을 때 왜소하다, 우리의 존재 왜소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었을 때 당연히 이제 좀 기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IOC가 있는 로잔 또 이제 뭐 유럽의 뭐 국제 스포츠 연맹 단위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의 젊은 친구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도핑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로잔을 어떤 뭐 메카라고 본다면 거기에 과연 우리가 제대로 된 역할과 임무를 담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포지션에 있는가? 아직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이 많이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만 아직은 우리가 들러내서 갈 수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라마, 뭐 불완전한 안성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수들이 보여줬었던 어떤 그 많은 톤과 어떤 퍼포먼스에 대해서 지금도 감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성이라는 점수를 드리고 있습니다. 불완전하다 이런 말을 하고 싶고 또 산업이라는 면에서 이제 대단히 우리가 초라하다. 진짜 의외일 수도 있다. 우리의 제조 능력을 봤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뛰어난 뭐 인프라, 경험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의아할 정도다. 그리고 거버넌스에서는 대단히 왜소하다. 근데 이거는 아마도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경험이 많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가 좀 상대적으로 짧잖아요.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지 않나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스포츠스케이프라는 이제 단어를 이제 제안을 드렸고 스포츠스케이프들을 분석을 할 수 있는 키워드로 드라마, 산업, 거버넌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 개인적인 평가이긴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현재에 대한 평가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스포츠 미디어와 새 정부의 과제가 큰 작업입니다. 그래서 당선인이 제시했었던 게 뭐 많은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잠깐 보니까 다른 분의 발표했던 내용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환기시킨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뭐 국민건강해 그래서 저걸로 해서 그 어떤 뭐 소득공제도 하고 상당히 저는 그런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부정적인 프레임보다는 이 파지티브 프레임이 되게 좋거든요. 잘 먹힙니다. 그러면서 봤을 때 운동을 한 만큼 그런 걸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좋은 자기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체육인들이 많이 요구했었던 어떤 생활보장 뭐 이런 부분들을 또 국민체육진흥 결국은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소득공제를 하는 부분, 또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다양한 소득 프로그램 이런 내용들, 또 어떤 스포츠 디바이드 문제 사실 심각해요. 사회적 약자. 제가 볼 때 스포츠 디바이드가 제일 심각한 부분은 요즘 한국 사회에서 가장 이 포션이 막 들어가고 있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이 라이더입니다, 라이더. 근데 라이더 이분들은 뭐 생명의 위협에도 노출돼 있지만 운동을 그래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뛰어야만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밖에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쭉 보는 결과 이제 e스포츠에 대한 내용들이 좀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과연 지역 e스포츠와 지역연구제가 크게 작동이 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좀 어떤 답은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e스포츠에 대한 관심들 또 뭐 레저 뭐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또 스포츠 팀을 참가하는 민간기업들의 세약권 뭐 이런 것들은 좀 나름대로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지금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오셨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체육계 사람들이 인수위원 29명이었나요? 체육과 관련된 체육인들이 없다. 이제 이런 불만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앞으로 이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얼마만큼 이펙티브한지 그리고 얼마만큼 이피션트한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진행되는지 이것도 우리가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제시한 스포츠스케이프들을 재구성을 하자 이제 이런 말씀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80%는 이 사진에 들어있습니다. 이 사진에 모든 것들이 80%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진 속의 여자 주인공은 31살입니다. 저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나온 사진인데 상도 받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31살 먹은 분이 봄이 되니까 그냥 못 참는 거예요. 야구가 너무 보고 싶어. 그래서 마이너리그 경기를 마이너리그 경기를 가서 글로브까지. 이분은 남편이에요. 남편인데 저 여성은 글로브까지 챙겨갔어. 그리고 공이 날라오자 순발력 있게 공을 캐치했습니다. 엄청난 생각이 들어요. 틀림없이 저 여성은 저 엄마는 여학생이었을 때 야구를 했을 겁니다. 야구도 보통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31살인 저 때도 야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아이의 뭘 보십시오. 혹시 공에 맞을까봐 이 스포츠 안전에 대한 저 관심 저는 굉장히 참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저 여성이 저 한 장의 사진으로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스포츠라는 게 야구라는 게 얼마나 일상화되어 있는지 이것들을 한 장의 사진으로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 당선인의 의학들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이 저래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면서 대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마음속으로 찜찜했던 게 스포츠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저쪽 구석에 있는 그저 그런 요소로 바라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약이 물론 국민 전체가 앱을 사용해라,
사용하면 돈을 주겠다.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공약이라는 게 선거 기간이었기 때문에 100만 체육인이라고 얘기했는데 100만 체육인들의 표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겨냥해서 제시됐다라는 느낌을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스포츠와 관련해서 공약을 낸다면 100만 명의 표를 얻으려고 할 게 아니라 5천만 명의 표를 얻으려고 공약을 내세운 거 생각합니다. 그러면 5천만의 국민들이 스포츠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내 삶에 왜 중요한 건지, 그리고 스포츠가 그냥 여러 가지 행동이 많잖아요. 뭐 심지어 이 정치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인 것도 많습니다. 문화적인 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다 알고 인식하고 있다면, 그리고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이 그 부분에서 충분히 단순히 귀퉁이에 있는 그저 그렇고 그런 것이 아니라 5천만 국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다라는 걸 인식하신다면 방향이 더 확대되고 바뀌어질 것이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이명재 업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스포츠 기본법, 상당히 스포츠 기본법 또 이제 스포츠 클럽법 이게 상당히 우리에게 큰 영향들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동하는 과정에서 하나 이제 긍정적인 역할들을 할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뭐 끊임없이 또 문제들은 나오겠죠. 아쉬운 점만 나오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 보완 또 발전시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스포츠 기본법에 의하는 스포츠권 우리 기본적인 권리로서 스포츠권들이 들어가 있는 법이 시행이 되고 불과 뭐 2월 25일이었던가요? 며칠 되지 않습니다. 이게 자체가 저는 이제 큰 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스포츠는 그저 그렇고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거는 또 사실 논의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스포츠계의 패러다임도 뭐 개념이 많잖아요. 뭐 사람들이 이렇게도 그렇고 저렇게도 그러고 토마스 쿤의 그또 볼 때마다 좀 헷갈렸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어떤 한 시대를 지배하는 인식, 이론, 관습, 사고, 관념, 가치관 등이 결합된 총체적인 틀이나 개념의 집합체라고 한다면 우리가 스포츠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공통의 인식들, 틀들 뭐 관행적으로 있었던 거 보면 때리면 효과가 있다. 뭐 이럴 수 있죠. 나가서 한 번도 운동해라. 공부를 하는 뭐 이런 제가 이제 예를 이제 2개밖에 안 듭니다만 이런 고루한 또는 또 부조리하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이 스포츠를 요구하는 거죠. 스포츠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겠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학생들, 선수들을 대상화했기 때문에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패러다임에서 바뀌려는 어떤 흐름, 움직임들이 포착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앞으로 또 중점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이제는 만일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보면서 국민의 단 한 명이라도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보면서 저 선수가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매를 맞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잘못된 거죠. 저는 이 부분은 사실은 대단히 논쟁적입니다. 학습권하고 제가 운동권 이렇게 있습니다만 대단히 논쟁적인데 이거는 우리가 아주 현명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단 한 명도 그 뒤에 어떤 검은 그림자를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 스포츠는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패러다임 전환이 돼야 된다. 지금 우리 학교는 보신 분 많을 겁니다. 근데 저는 보다 좀 징그러워서 몇편 안 봤습니다만 이 공약으로 나왔던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 학년에 맞춰서 스포츠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이 학생 일정부 저는 이거 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확대 안 했습니까? 만일 제가 저는 이제 자식들이 이제 대학을 갔으니까 아닙니다만 만일 학생이라 그러면 저는 물론 이게 보편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요. 제가 틀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 아들이 내 자식이 영어 성적 1점 올리는 것보다 훨씬 튼튼하고 건강한 자녀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정책이 나온다면 저는 그 사람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맞는 거 아닙니까? 더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 그 현장에서 요구가 되고 있는 능력들을 바라봤을 때 정말 무한 반복의 문제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 방법을 외워서 수학 문제 푸는 걸 보고 문제지를 10번을 풀어야 이 수학에서 1등을 받는다는 걸 듣고 이거는 뭐가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대에 스포츠가 체육이 이건 체육이겠죠. 체육이 이제 할 역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소셜 트라우마 저런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좀 연구 과제로 생각하고 이제 좀 준비하고 있는데 소셜 트라우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회가 어떤 큰 재난을 당했을 때 그 관계된 사람들이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에서 산불이 나면 5단계로 구분들 하는데 가장 트라우마가 깊은 사람들은 강원도에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뭐 자기 집이 불타는 분들이에요. 두 번째는 가족들입니다. 가족들. 그 사람 우리 어머니가 계신 곳입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면서 마지막으로는 미디어를 접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그 사고를 경험한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겪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최근 2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소셜 트라우마는 코로나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대단히 글로벌하게 됐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소셜 트라우마를 어떻게 하면 빨리 리커버를 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메타 분석을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좀 보고 있는데 아마도 정규적으로 일정한 정도의 운동을 하게 된다면 리커버리가 훨씬 쉬울 거예요. 소셜 트라우마를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정부에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 좀 연관되는 학습권 운동권 이게 지금 이미 물밑에서 상당히 많이 치열하게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거 계속 될 겁니다. 저는 이거 관점이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습권하고 운동권 우리는 1%의 학생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 이제 이 부분을 나눠버렸습니다. 나눠버리면 해결이 불가능해요. 오히려 우리가 관심을 99%의 학생들이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체육이라는 걸 또 어떻게 접할 것이냐 뭐 이렇게 저는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적질이 아니라 보살핌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그러다 보면 이거는 이제 스포츠 클럽법에서도 나옵니다만 정말 정형외과 의사에 대한 올편 여자일 수 있어요. 무슨 소리 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동경대학교 의대 여학생 그 세단뛰기에서 우승 금메달 딴 기록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우리들 스포츠 클럽법이 큰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만 저런 몇 년이 걸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저런 학생 선수 또는 선수 학생 이런 이제 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법원은 역시 아까 제가 이제 글로벌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한국 스포츠를 하나의 센텐스로 얘기해보면 지속적인 정치와 꾸준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이거는 문화와 관련해서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참 특히 이 스포츠 조직들 지금 대단히 우수한 인재들도 많고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인데 여기 이제 고려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특히 글로벌한 단계로 잘 못 나가는 부분들 이건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경략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침략해서 병행한다. 근데 우리는 워낙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어서 뭐 침략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스포츠 쪽에서 좀 글로벌한 시각에 도전하는 이런 게 대단히 좋습니다. 또 문화도 많이 없는 것 같고 또 누가 그걸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정부에서 할수 있겠죠. 이 글로벌한 차원에서 거버넌스를 우리가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이게 생각이고 또 개인적으로 저는 2032년에 대해서 별로 해본 것도 없이 그냥 습관한 잔을 쓰는 잔을 드렸는데 저는 이건 앞으로 우리가 또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비핵화에 대한 강경한 입장도 있고 하지만 스포츠는 정치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고 스포츠가 보이는 신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추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진짜 이 왜 꾸준한 정책, 지속적인 회복, 특히 최근에 K자가 들어가는 K 드라마, K 무비, 뭐 마찬가지, K 팝 이런 것들. 이거 보면은 정말 많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 정체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과연 체육이 뭐고 스포츠가 어쩌고 뭐 이런 걸 좀 물어보면 그냥 일부 사람들, 식자들은 뭐 이런 야 이거 국민 마케팅, 애국심 강조하는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뭐 좋은 건 아니고 하기 귀찮고 그래서 많이 부정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들만 있었습니다만 제 로망이 아들과 캐치볼 하는 거였습니다. 캐치볼 하는 거였고 물론 캐치볼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결과는 안 좋았습니다. 내가 공을 던지는 폼이 너무 어색해서 화를 내게 되고 애는 제가 또 공을 제대로 정확히 못 던진다고 해서 부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만 그런 캐치볼 또 우리의 엄마들이 아까 미국의 그 31살 엄마가 하듯이 요즘은 축구하는 여성들도 꽤 많아졌잖아요. 이런 것들이 문화로 쫙 퍼져서 엄마들도 자식하고 축구 드리블 패스하는 그런 사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스포츠라는 게 단순한 귀퉁이에 있는 또는 국민을 마취할 수 있는 마취제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 삶에 가장 한계를 보여줄 수 있는 또 본인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들을 정책하시는 분들이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저는 바랍니다. 이 마지막은 저 이제 뱀입니다. 저는 이런 어떤 뭐 정치권 또는 뭐 정책 담당자들한테 우리가 뭐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도 좀 세계 내부에서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준비하면서도 헷갈렸습니다. 이거 도대체 스포츠라는 단어하고 책이라는 단어하고 이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설정도 들어오면 체육학자분들이 힘을 내서 저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자그마한 소망이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